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00가지 경제 관련 핵심 어휘를 가지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경제 뉴스들도 이 어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은 책입니다. 사람이 먼저 삶이 우선이다. 삶의 가장 기본은 바로 생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도 있죠.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뜻하고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마음을 뜻하는데 그러면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다면 마음도 이렇게 일관되게 가져가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한창 이 공부할 10대들이 이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신문 방송도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경제 뉴스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10대에 대해서 경제 교육하는 거, 이 관련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생 대상으로 이 경제 관련 강의를 하는데 막상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워합니다. 그런데 혼자 경제를 공부하라 그러면 아주 딱딱하고 어렵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아예 멀리하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모르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글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문맹과 같은 그러니까 경제를 모른다는 경제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만약에 자라난다면은 뭐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경제 안 배우고 그냥 경제 전공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참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서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10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뭐 통합형사고의 비결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항상 그 생각하고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제용어를 설명할 때 출판사 측에서도 많이 주문을 했던 게 일상생활의 사례를 많이 들어달라. 그리고 또 친숙한 10대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뒷표지에도 이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기업들이 담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하지만은 이것을 교복업체들이 교복값 인상 담합으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그 시장의 그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율로 인해서 좋아지는 사람, 나빠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죠. 환율과 기러기 아빠 딱 생각하면은 기러기 아빠들은 환율이 올라야 좋을까 내려야 좋을까 이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뭐 한참 더울 때니까 피서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이 많죠. 이런 것들 그 원리를 한 번씩 따져보면은 그 통합형사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현상, 경제 현상이 벌어졌을 때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이것만 따져봐도 이 여러 가지 경제와 실제 사회 현상을 연결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0가지 다 중요한데요. 굳이 세 가지만 꼽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꼽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내용을 알고 나면 참 쉽습니다. 내 것은 아껴도 공동 소유물은 헤퍼진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집안의 화장실과 공중 화장실 비교해 보시면 아주 딱 알 수 있죠. 또 저는 이제 삼형제의 장남인데 동생들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시면은 그걸 서로 먹겠다고 막 다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눠주셨을 때 똑같이 나눠주셨을 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거 천천히 먹습니다. 하지만은 한꺼번에 주고 알아서 먹으라 그럴 때는 서로 악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공동 소유물은 헤퍼지고 그것이 결국 나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공유제 비극인데 이 공유제 비극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임승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최근의 상황에 보면은 뭐 세금을 안 내는 탈세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이 공유제 비극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도박사의 오류. 이거는 아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동전을 앞서 5번 던진다고 할 때 4번이 앞면이 나왔으면 5번째 던지는 동전은 과연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뒷면이라고 하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번 동전을 던지는 확률은 2분의 1이죠. 앞면일지 뒷면일지. 하지만은 사람들은 앞에서 그 확률만 생각하고 앞에 4번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뒷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4번 나온 거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지 동전이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확률에 대한 오류들이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복권 같은 경우나 어떤 광우병 파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데요. 행운에 대한 확률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조금만 있다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팅을 합니다. 반면에 불행에 대한 확률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0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 군중 심리가 이 확률에 대한 오류에서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도박사의 오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 사회뿐이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그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또 적극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병역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의무되는 사항을 앞장서서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만약에 이런 노블레스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른다면은 바로 그런 오블리주도 같이, 의무도 같이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세상 이치를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청소년들이 경제를 알아야 되고, 청소년뿐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모르고 사회생활하면 참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보기 쉽죠. 그런 측면에서 이 건전한 경제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자세, 그 다음에 저축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선택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think twice라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건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에 또 다른 경제 이외에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안목을 키우고 경제관을 키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청소년이라면 무조건 한자 교육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의 거의 70 내지 80%, 우리말 어휘의 70, 80%가 한자말에서 온 말인데, 한자를 알면 너무도 쉬운 단어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중고생들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 바꾸는 한자에 비율할 때 율자, 이거 딱 하면 바꾸는 비율, 돈을 바꾸는 비율, 이렇게 하면 쉬운데 환율을 그냥 그 자체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운다면 정말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한자 교육을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다양한 독서가 최고입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 소설, 시부터 해서 나중에 철학에 관한 책까지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고 하듯이 시작이 반이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제 용어를 빨리 익히는 것이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용어에 대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무조건 환율에 관한 기사를 한 일주일만 매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사를 쭉 읽다 보면은 환율이 수출과 수입하고도 연관이 되는구나, 또 환율이 기록의 압박하고도 연관되는구나, 또 환율이 금리하고도 연관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마치 고구마 줄기에 넝쿨이 달리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경제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꾸준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거에 따른 이익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그런 자세, 내가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손해가 되고 이런 걸 분석한다면은 경제관념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 우리 속담 있죠? 정말 이거 누구나 고기 끄덕끄덕 하잖아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는 말은 경제 용어로 따지면 매몰 비용입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옛날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할머니들도 이미 다 아는 개념을 경제 용어로 매몰 비용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속담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소설을 통해서나 이렇게 경제관념에 접근하다 보면 어느덧 경제 박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